자,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저서에서 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. 그 핵심적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?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말씀이죠? 네네. 그 기각 결정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헌재가 한 4가지, 5가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? 예. 비상계엄의 그 선포의 요건이라든가 국회에 어떤 병력이 진입한 문제라든가 네.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문제라든가 보고요.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있습니까? 저는 이제 그 소추 사유 중에 일부는 그 위법하다라는 판단까지 나올 것 같아요. 예. 그렇지만 위법이 중대하냐? 예. 라는 것이 이제 파면 사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중대성 판단의 기준이 뭐냐? 예. 그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이제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.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를 법익 형량을 하자라는 그렇죠. 것이죠. 예, 예. 그것은 이제 파면을 할 만큼의 그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 예. 대통령 파면의 효과라는 것은 그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고 국가적 손실과 국정원 공백 상황을 초래하는 거죠. 예. 그리고 국론이 또 분열되고 이러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결국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. 예. 첫째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느냐, 두 번째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위반 행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. 그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? 그게 자유민주주의 위반이거든요. 네. 예.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반이 되면 뭐 법치주의라든가 어떤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반이 되면 중대한 위배가 되는 거죠. 근데 우선 그 첫 번째 요건을 보면 윤 대통령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윤 대통령의 주관적인 의지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명되느냐. 아. 네, 객관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예.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지금 뭐 상당 부분 국회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탄핵 소추라든가 어떤 중요한 예산 삭감이라든가 어떤 종북 세력의 어떤 간첩죄 뭐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예.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예.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가 있었느냐? 예.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가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노무현 탄핵 사건에서 들은 게 뇌물수수, 예. 네. 부정부패, 예. 대한민국 국익을 해하는 행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. 예.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네.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거니까 그런 게 예. 아니고 그리고 이번 선고는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거고 지속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느냐 안 했느냐는 뭘 갖고 따지겠어요. 이런 부분이 상당 예. 부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예. 예.